대부분의 공항에는 다양한 항공사의 승객들을 위한 음식이 동시에 준비될 수 있는 거대한 부엌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주 맛있는 기내식들이 비행 6시간에서 10시간 전에 요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방은 24시간 내내 일해야 해요. 게다가 비행기의 메뉴는 최대 1년 전에 개발돼요. 이건 모든 재료가 중요하고 비용에 추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사실 아메리칸 항공은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샐러드에서 올리브 하나만을 제거한 후에 1987년에 연간 5,500만 원을 절약했어요. 항공편 사이에 지연 시간이 길다면 가장 가까운 호텔에 가서 쉬는 게 제일 저렴한 선택사항은 아닐 수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항이나 항공사에서 VIP 라운지 존에 24시간 액세스를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무료 간식과 음료를 그곳에서 먹을 수 있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무료 샤워실과 휴식할 수 있는 방을 쓸 수 있어요. 체크인을 하고 난 후에 1060분을 의미하는 실제 단어가 있어요. 골든 아워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승객들이 공항의 소매 및 면세 구역에 더 많이 쓰는 시간대를 말해요. 그리고 그건 가게들 바로 앞에 제일 편안한 좌석을 갖다 놓는데 여러분을 쇼핑에 끌어들이려는 영리한 속임수죠. 번쩍이는 간판이나 쇼핑창을 보면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는 건 유혹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는 동안 수화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간단한 대답은 공항 직원들이 일단 그 지역을 떠나면 모른다는 거고 아마 별로 신경 쓰지도 않을 거란 거예요. 미안해요. 수화물은 자동 분류되어 스캐너가 바코드를 스캔해서 목적지에 따라 짐을 분류해요. 공항 수화물 취급자의 주요 업무 3가지는 여러분의 수화물을 체크인 구역에서 게이트로 옮기는 것, 연결편이 있다면 한 게이트에서 다른 게이트로 옮기고 가방을 비행기에서 수화물 찾는 구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짐이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연결편에 늦을 수 있어요. 아니면 완전 반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출국 수속에서 걸려서 가방이 여러분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요. 다른 목적지가 표시되어 있는 오래된 스티커를 떼내는 걸 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스캐너가 여러분의 짐을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있어요. 일과 매일의 문제점으로부터 몇 주 벗어날 걸 벌써 기대하면서 공항에 도착해요.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거기에 차를 놔두려면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걸 알게 되죠. 왜 이렇게 비싸죠? 사실 공항 주차장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업체예요. 공항이 건설한 땅, 주차장 건설 그 자체, 이미 가동되고 나면 모든 것의 유지, 그 모든 것들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비용을 치러야 하죠. 게다가 공항 바로 옆에 주차하는 건 엄청 편안한데 이게 최종 비용에 추가돼요. 만약 추가적인 편안함을 위해 주머니를 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택시 타는 게 좋을 거예요. 비행기가 종종 높은 고도에서 뒤에 남기는 비행 후는 엔진 배기가스로 쉽게 오인되지만 대부분은 수증기에 지나지 않아요. 비행 중에 배기가스로 배출되기 전에 공기 중의 수분이 엔진으로 모여요. 엔진에서 나오는 뜨겁고 습한 공기는 높은 고도에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혼합되어 가늘고 긴 증기선을 만들어내죠. 습도는 비행운이 언제 생길지와 얼마나 보일지를 결정해요. 만약 이미 습도가 높으면 물이 더 많아서 비행운은 더 두드러져요. 그리고 만약 날씨가 춥다면 물방울들이 얼음으로 변해서 훨씬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비행 중에 문을 열 수 있었다면 갑작스런 기압의 변화로 인해 바로 비행기에서 끌려 나가게 될 거예요. 또 항공기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다행히도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내부 압력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동안 여객기의 문은 안쪽으로 열려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로 인해 문이 열리는 게 불가능해요. 승무원들이 창문에 차양이 올려져 있는지 내려져 있는지 신경 쓰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주된 이유는 승객들의 눈이 외부의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빨리 태우고 빨리 내리는 문제일 뿐이지만 비상시에 승무원들이 제일 원하지 않는 일은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탈출하기 전에 눈을 깜빡이기 위해 멈추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모든 차량이 올려져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상 근무자들이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기내에 불이 나면 지상 근무자들이 바로 알아차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거예요. 만약 차량이 내려져 있다면 승객들과 비행기 승무원들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잃을지도 몰라요. 활주로 끝에 숫자가 있는 걸 알아본 적 있으세요? 이건 사실 조종사에게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 쓰여요. 예를 들어 숫자 36은 360도 또는 북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의 줄임 표현이에요. 숫자와 함께 문자 R과 L은 가장 가까운 활주로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나타내요. 여러분이 타본 모든 상업용 비행기에는 날개가 하나뿐이에요. 맞아요. 왼쪽과 오른쪽 날개는 사실 한 날개의 두 부분이에요. 최초의 비행기는 두 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서 복엽기라고 불렸었어요. 하나는 위쪽에 있고 하나는 동체 바닥을 통과했었어요. 줄과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비행기가 공중에서 부서지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냈죠. 초기 비행기들은 힘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더 낮은 속도에선 이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엔진의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두 번째 날개는 불필요하게 됐어요. 하지만 유일한 날개가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죠. 비행기 창문으로 날개를 보면 노란색 이중 후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공기 역학적으로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있어요. 비상착륙의 경우에 이 고리는 승객들이 날개를 통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게 돕는 밧줄을 고정하는 데 쓰여요. 만약 미끄럽다면 밧줄은 발판을 유지해주고 내려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우리 행성의 대기가 높은 곳에는 공기의 흐름이 아주 빠른 게 몇 개 있어요. 경로는 구불구불하지만 다소 일정한 흐름이 있어서 여객기가 그걸 쓸 수 있어요. 비행기가 제트 기류에 가까이 가면 기류의 방향으로 조정되어 흐름에 의해 추진받아 훨씬 더 빨리 날 수 있어요. 많은 항공사들이 연료비를 절감하고 항공 여행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이 이점을 이용해요. 구름, 특히 정난우는 난기류가 있는 지역이 앞에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 천청 난기류가 일어나 비행기가 몇 미터 떨어져 아무런 경고도 없이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두 기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이게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청천 난기류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산맥의 낮은 고도와 제트 기류 근처에서 더 높아요. 보통 번개를 맞은 후 비행기는 착륙 직후 검사를 받기 위해 보내지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현재의 비행은 완료할 수 있어요. 동체는 전기를 충분히 잘 전도하며 피뢰침처럼 번개는 아마도 비행기의 끝부분 중 하나에 칠 거예요. 날개 중 하나 또는 코 부분이요. 그런 후 바닥을 찾지 못하고 결국 꼬리로 빠져나오죠. 전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비행기 표면을 도는 게 더 쉬워서 탑승한 사람들은 그 영향으로부터 안전해요. 그래도 번개는 강력하고 비행기 외부에 약간의 손상을 입힐 수는 있어요.